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정도 올라서 322.25포인트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를 맞아서 아침부터 고가를 찍고 하루 종일 눌러댔던 시장이 저녁 시간에 약간의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연휴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위 이팔 전쟁, 이 문제의 관건은 이란의 개입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주변국들로 확전이 되냐 안 되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확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확전 여부에 따라 시장은 등락폭을 상당히 위아래로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오늘 통보를 했죠. 전면전이 지상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통보를 했는데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지상전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바이든도 이거를 받아들였고, 그렇죠, 굳이 말리지 않았고, 대신에 지상군 배치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즉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사실 개입해서 얻을 이득도 없고, 일단은 좀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를 좀 보다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군사력 자체에서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압도적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단순히 군사력만을 놓고 쉽게 해결이 되느냐, 이 문제는 또 아니죠. 그래서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전으로 어쩌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나 확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니까,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게 무조건 해결이 되리라라고 또 보는 것도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 이슈에 방산주 빅텍이 오랜만에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빅텍이 진짜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상을 보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스펙코나 퍼스텍, 한일단조 등 기존의 방산주로 유명했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유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에너지주들,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도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해지 섹터로서 등장을 했는데, 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는다면 해당 섹터 정도는 눌림목 조정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원인이 뚜렷한 만큼 이슈에 의해서 하루하루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슈 전에 기존 포지션이 개인들이 쇼 포지션이었어요. 그다음 기관들이 롱이었습니다. 계속 최근에 12월물에 대한 이제 나스닥의 선물에서 개인들이 숏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급락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이 됐다면 개인들에게 롱자리를 좀 많이 먼저 넘겨줬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뭐 저는 요게 갑작스럽게 진짜 발생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나머지는 뭐 아직은 음모론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미국은 그 정도까지 이런 어떤 큰 이슈가 생길 거라고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흐름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정도, 이런 식으로 흐름상으로 조정을 받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스닥의 이 720 빨간선 라인을 찍고 터닝을 준비하던 모습에 갑자기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급락에 대한 아주 빠른 폭락에 대한 준비가 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전쟁 이슈가 터졌어도 반등을 유지해 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수급을 다시 한번
개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여기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면 뒤늦게나마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급과 우리나라의 내부 수급, 그 다음에 뭐 주변국들, 중국 항생 등 이렇게 같이 체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주의해서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슈 전의 기존 포지션이 미국과 반대로 외국인들이 숏이었죠. 여기 보면은 미국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외국인들, 미국은 이제 미국은 실질적으로 기관이 우리의 외국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숏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주로 잡고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효과로 오늘 이제 급반등 출발을 했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연휴 동안 그 금요일에 선물이 324포인트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시초가를 그 부근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아침에 좀 더 땡겨졌습니다. 어쨌든 급반등 출발한 후 손절하면서 이제 스위칭을 하러 가냐, 요 말은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자신들의 매도 포지션이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마감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서 매도를 많이 눌러댔었고 매도 포지션을 늘려왔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매도했던 것을 대부분 익절을 미리 했습니다. 분할로. 특히나 금요일에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목금해가지고. 그리고 남은 것들이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많이 남았는데 중단 이하에서 매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즉 평단가가 다소 낮은 매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손익분기 BEP가 제가 322.5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오늘 오전에 323.5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손절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324에서 5, 6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프리장 때부터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이 손익분기, 매도분의 손익분기 위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오늘 평가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해줬죠. 이게 뭐예요? 자, 이러면서 동시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게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이 손절 일부 단행했다 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기존에 7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12월물 가지고 수익을 본 상태였어요. 이게 오늘 약 100억 정도 축소가 되는 시기를 보입니다. 620억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즉 100억 정도의 손절을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장으로는 다시 손익분기 아래로 내려오면서 평가 수익이 됐었죠. 즉 남은 매도, 대량 매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조단위로. 그 물량의 오늘 그 물량들은 아침에는, 즉 이거 분봉으로 볼게요. 아침에는 대량 매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손실로 바뀌었다가 오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는 다시 수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위에서는 오늘 손절 처리를 해줬고요. 여기서는 수익 처리를 해주면서 오늘 토탈 720억 수익 정도에서 출발해서 620억 정도로 수익을 줄였다가 다시 660억대로 수익 마감을 합니다. 실현에 대해서. 실현.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축소를 조금 했다.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갖고 있었죠. 그쵸? 하루 종일 선물 매수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수는 신규 매수로 상승에 힘을 실은 게 아니라 하락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락의 물량을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밑으로 쓰인 거죠. 더 밑으로 내려가야 그들 매도 포지션을 쥔 사람들이 더 하락을 해야 손절도 작게 할 수 있고 수익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의 대량 매도분을 축소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의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나왔어요? 전쟁이 발생한 다음에 매도 축소가 나왔다라는 거. 요거. 즉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스위칭을 할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함부로 사실 숏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숏이 참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는걸요. 결과적으로 오늘 숏에서 잭팟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자신있게 숏을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는 글쎄요. 예.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어쩌면 스위칭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갖췄으니까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꾹꾹 눌러대서 더 싸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였구나. 플러스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굉장히 많이 늘렸죠. 선물 매도를. 그러면 금융투자가 기존에 상방 베팅돼 있던 것에 축소도 만들어진 거구나. 서로 비중 축소가 나왔구나.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고 종가까지도 줄어드는 모습이 오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오늘이 개인적으로 수많은 올해 들어서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지만 파생시장에서 추세가 없잖아요. 추세가 없는 한 해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많은 태세 전환도 나오고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하락하다 상승하는 이런 돌변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나왔지만 오늘 하루만을 놓고 볼 때 올해 들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날 같습니다. 전쟁 이슈가 생기면서요. 추가적으로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생겼기 때문에 정말 수급적으로도 이랬다 저랬다도 많이 해주고 또 한쪽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오늘 난이도는 가장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에 너무 무리해서 끼어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 변동성도 상당히 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된 거를 다시 보자면 이제 결국 외국인은 기존 매도를 유지한 채 일부 물량만 아침에 손절했고 오후에 익절 청산을 하는 정도로 크게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 하루 종일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가 늘어난 모습, 그걸로 이제 꾹꾹 눌러댄 거였죠.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종가로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다음 투신이 그걸 좀 받아줬죠. 그래서 투신은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이제 하락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갖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금투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투시는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를 마지막에 종가로 좀 익절을 하면서 끝났고요. 금융투자는 기존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로 손절을 좀 늘리면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종가에 미결제 약정이 쭉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그렇죠. 3시 반 넘어서. 그리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오늘 위클리 월요일물 옵션 만기일에 위클리 옵션은 최대 89배까지 터진 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굉장히 큰 잭팟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냐 글쎄요. 그거는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차트상에 찍히는 그 진폭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초반에는 양매수를 만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에 제한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콜옵션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거요. 320 풋옵션이 그 중에서도 오늘 보시면 잭팟이 나왔는데 요게 0.01로 휴지를 만들었다가 장 초반에는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얘는 휴지가 됐죠. 휴지가 됐다가 이게 강시처럼 부활해서 89배 종가상으로 0.89로 끝나면서 무려 89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서 잭팟이 만들어졌네요. 대부분 이제 풋옵션 외과에서 큰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등가 내지 외과에서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들어 당일 기준으로 가장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유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어렵고 방향을 추정할 수 없는 날이었나? 외국인은 기존 선물 매도를 장악하면서도
오늘 갭 상승에 100억 가량의 손절을 단행했고, 그러면서 아침에 고점을 찍고 하루 종일 하락했지만 또 선물 환매수세를 3천억대로 꾸준히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 여기 외국인 오늘 선물 보시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물 매수세를 4천억 전후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풋옵션 매수를 통해 손절에 대한 커버도 노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락을 줄인 만큼 또다시 옵션에서 커버까지 해준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옵션의 강자입니다. 옵션에서 승률이 높아요. 이제 10월물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옵션, 금융투자의 옵션 거래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콜옵션 62억이나 땡겨줬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기존 선물 매수 포지션에 대한 손절을 오늘 하루 종일 진행하면서도 콜옵션으로 그 줄였던 부분을 커버합니다. 그쵸? 선물은 매도하고 콜옵션은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현물 매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투자는 나중에 이 현물 매수분은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도 폭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들의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긍정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죠.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오래간만에 비차익,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빨갛게 올라왔죠. 오래간만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매도에서 익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매도 포지션을 최근에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현물을. 그래서 코스닥 낙폭이 오늘 고점 대비 3.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의 역할이 컸죠. 오늘 에코프로는 80만원도 이탈을 했으니까요. 이미 개인들에게 매수 욕구 자극을 엄청나게 세게 집어넣어줬죠. 에코프로 이슈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한번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삼성전자 9만원 넘어갈 때쯤처럼 해가지고 외국인들 숏포지션을 잡아보자, 공매도 말살시켜보자 하는 거의 뭐 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고집하는 것을 한번 이겨보자고 막 매수를 엄청나게 땡겨줬죠. 100만원, 150만원 가는 동안에. 자,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매수 욕구를 굉장히 자극시켜 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숏포지션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밀리더라도 계속 숏포지션에 전념했던 종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부터도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떨어지더라도 그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낙폭을, 왜곡됐던 코스닥 낙폭을 좀 키웠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오늘 그 떨어진 낙폭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반등의 여지도 있는 거죠. 자, 반등의 여지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전쟁 이슈가 있었지만 반등의 여지도 있고요. 하락을 늘리는 여지도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 2, 3, 4번 오는 동안에 설명드린 게. 자, 5번. 근데 신용잔고는 또 어떤가요? 신용잔고가 아직도 19조 원대입니다. 안 줄어들어요. 반대매매는 매일마다 터지고 있는데 안 줄어들어요. 새로운 신용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즉 반대매매가 아슬아슬한 계좌가 제가 최근에 많다고 했죠. 정말 담보 비율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고 겨우겨우 버티는 계좌, 그리고 매일마다 반대매매가 터지는 계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균 반대매매가 역대급 수준입니다. 하루에 500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볼까요? 보시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의 추이입니다. 역대급이죠. 2023년 3분기에 무려 하루에 530억 이상의 반대매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500억 이상 출회 중이에요. 그런데 급격하게 신용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신규로 신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규 신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신용이 물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전체적으로 폭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도 물갈이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가 얼마나 터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정말 많은 요소가 상방과 하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방으로 두껍게 쌓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멈출 수도 있는 시점이 되었고요. 더 진행돼도 이상하진 않죠. 전쟁이 나왔지만 멈추고 돌아설 스위칭을 할 수도 있는 오늘 슬쩍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하고 손절을 단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유지했어요. 더 하방 하락으로 전쟁 이슈를 빌미로 혹은 앞으로 나올 통화정책 이슈. 이제 내일 모레 CPI 발표합니다. 미국. 그 다음에 11월 1일에 FOMC. 물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지만 어쨌든 통화정책 이슈들. 어제 이제 전쟁 이슈를 소화시키면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살렸죠. 그게 또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쟁 이슈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로 미궁 속에 빠진 가장 포지션 잡기 어려운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을 오랫동안 파생시장을 오랫동안 보시고 주식시장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요즘 진짜 시장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똑같이 들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를 몰라요. 전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오늘 숏을 들어가면 쉽게 풀리는 날이긴 했어요. 결과론적인 거죠. 그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자신 있게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포지션을 보고 오늘 선물 제가 간혹가다 선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잡은 적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이 뚜렷했을 때예요. 이번에는 다른 쪽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차라리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3천억 정도로만 매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오늘 숏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좀 그래도 확률을 높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범위를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 5천억이 넘어갔어요. 매수 순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하방으로 일단은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지점이 통과돼서 나중에 이제 그게 하락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숏을 들어가면 되는 날이었지만 전쟁 이슈가 반드시 하락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전쟁은 하락을 멈추고 돈을 푸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장을 가져온 적도 많았다라는 거. 또한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꾸준히 유지되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수급이 가장 혼조세를 많이 보인 날로 모든 방향성을 다 열어둔 그야말로 전쟁과 통화정책 관련한 모든 부분이 불확실성을 다 같이 키우면서 방향성이 가장 혼재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해석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거대한 자금의 싸움에 끼어들면서 다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한 후에 정돈이 좀 되면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좀 지금 안 하면 어때요? 조금 쉬다가 조금 이제 좀 시장이 좀 확률적으로 좀 보이네 싶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저는 파생반에 그래도 오늘 하루에 해볼 만한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 뭔가 관점을 드리긴 하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확률이 아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뭐 가끔 그러다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진입했다가 뭐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힘을 싣는 것은 좀 나중에 좀 정돈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둔 상태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그 돈을 투입하면서 보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해볼 만한 것들은 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도 계속 인식하시면서 소액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 주들은 일단 전쟁 이슈를 잘 살피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해치성으로 좀 조정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마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 오픈톡에 문의 주시고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